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정치권의 조기 대선을 향한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김대희 유은총 기자와 함께 향후 전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여전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파면은 즉시 효력을 갖지만 퇴거는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관저에서 정치권 인사를 계속해서 접촉하며 이를 통해 간접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어요.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법과 원칙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관련 법이라든가 원칙상으로는 이상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대통령 관저 퇴거 시점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도덕적인 거 아니면 분위기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국민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왜 이 부분을 위로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전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청년 법률 대리인단이죠. 국민 변호인단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하고 다르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청년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응원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일반적인 국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입장은 없이 이 메시지를 낸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저 얘기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점에 굳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을 왜 비공개 회동을 했을까? 네. 이 시점이 아니어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점인데 왜 이 시점인가가 중요하고 단순히 이거를 지지층 결집으로 유추하기에는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날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관저를 찾았습니다만 바로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관저 정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관저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은총 기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직후 이제 첫 주말을 맞은 건데 정치권, 여야 지도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실 여야 모두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진 시간이지만요. 반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데 바쁩니다. 오늘 실제로 방금 전인 3시부터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고요. 이어서 3선, 그리고 2선, 그러니까 재선, 초선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에는 의총을 열고 실제로 당 재정비와 그리고 탄핵 찬성, 반대파에 대한 책임론과 지도부에 대한 사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그 일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김윤덕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네. 조기 대선 준비 요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권 통합 후보가 필요하다. 모든 야권 여러 당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야권, 그러니까 연합정부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말로 고치면은 완전 국민 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화 후보를 뽑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 후보가 결정이 됐죠.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오늘 그 TK 지역을 방문해서 조 부모님께서 이게 경북 7구하고 영덕에 묻혀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단 조모가 묻힌 지역을 방문했고 영덕 산불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개혁신당의 후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한번 공과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 있는데 일단 누가 차기 집권을 하던 간에 분명히 좀 벤치마킹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한 3, 4개월을 빼면은 정확히 임기의 반을 채웠고 거기에 공과 그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공으로는
임기 초부터 계속 내세웠던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던 내용입니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와 저출생 대응까지 해서 이른바 4+1 개혁을 화두로 띄운 걸 기억하실 겁니다. 눈에 띄는 거는 임기 초죠.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내용인데 이때 산업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센 워딩을 내놨습니다. 그 결과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라든가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시, 유치원과 보육을 합친 이른바 유보 통합이고요. 합계 출산율 반등이라는 일부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했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삼국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이제 민감 국가 지정이라는 좀 아쉬운 대목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공과에서 공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일부 얘기해 주셨는데 정치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하지만 정말 많았습니다. 정쟁이 임기 내내 끊이질 않았어요. 네,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을 상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과 협치 부족은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됩니다. 민주화 이후에 처음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이어서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리에게 넘기면서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나 당정 갈등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2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 참패죠. 자승자박의 결과를 받아든 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로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셈입니다. 네. 이 부분은 헌재에서도 선고문 유지에 분명히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데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기도 했습니다.